안녕하십니까. 넥스트인 대표이사 박태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지난 3분기까지의 회사 운영 결과를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저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 시장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의 간단한 소개, 저희 회사의 기술, 그리고 향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입니다. 보통 반도체 검사 장비라고 하면은 이 밑에 보는 그 웨이퍼 프로세스를 전부 마친 후 또는 칩을 패키징한 이후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장비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런 장비는 영어로 이제 테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뭐 엑시콘이라든지 유니테스트 이런 회사들이 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SMT라고 해서 이 반도체 칩을 PCB 기판 위에 장착을 하고 난 이후에 장착이 잘 되었는지 검사하는 장비가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머신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는 뭐 고영이 뭐 세계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뭐 한미 반도체나 뭐 인텍플러스 이런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웨이퍼 프로세스가 다 끝나고 칩을 만들고 난 이유가 아닌 이런 웨이퍼 상의 회로를 만들기 위한 전공정 쪽에서 발생하는 결함들은 이제 검사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옵티컬 인스펙션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첩보위성 기술과 아주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첩보위성이 그 우주에서 지표면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을 하고 촬영된 이미지를 비교하여 변화를 확인하는 그런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반도체 소자의 회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단위 공정들을 수없이 반복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수천 회 정도 반복을 합니다. 각 단위 공정을 진행한 이후에 이제 패턴 결함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저희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반도체 공장에서 불량률의 한 40% 정도는 이런 이제 패턴 결함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반도체 공정의 난이도가 올라감에 따라 불량은 점점 많이 발생을 하고 따라서 이런 불량을 검사하는 패턴 결함 검사 장비, 인스펙션 장비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는 옵티컬 이제 인스펙션 장비는 그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서 브라이트 필드 장비와 다크 필드 장비 그리고 이제 매크로 장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브라이트 필드 장비는 수직 반사광을 이용을 하고 장비 가격은 KLA가 대략 한 200억 정도, 어플라이드가 100억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크필드 장비는 이제 산란광을 이용하여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KLA가 약 10억, 그다음에 히다치가 약 3억, 30억 정도, KLA가 한 100억 정도, 히다치가 30억 정도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마켓 프라이스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장비 시장을 보면은 2023년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재작년에 약 3조였는데 23년이 되면은 약 4조 정도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 시장이 약 전 세계 시장의 약 25%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검사 장비는 약 17%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정 장비 대비 한국 시장의 규모가 작은 이유는 한국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공정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불량 발생이 다른 외국 반도체 회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 시장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의 약 13.5%를 차지를 했고, 이 비중은 아마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인스펙션 장비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브라이트 필드 금액 기준으로 브라이트 필드가 전체
인스펙션 장비 시장의 약 50%, 다크필드가 40%, 매크로 장비가 약 10% 정도 차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저희가 해외에서 이 다크필드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KLA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다크필드 장비 시장만 보면은 KLA가 한 97%, 저희가 뭐 3% 미만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반도체 장비 시장의 업앤다운과 상관없이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시장이 무한히 많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국내의 경우 메모리 팹에서는 KLA가 약 60%, 히다치가 30%, 넥스틴이 10% 미만 정도였던 걸로 20년도에 추정이 되고요. 21년이 되면은 저희 비중은 조금 더 올라가고 히다치는 조금 더 내려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국내 히다치의 큰 고객은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는 올해부터 히다치 장비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고 전량 저희 장비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다치 장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조금 떨어졌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서도 저희 장비의 적용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KLA와 저희가 시장을 양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팹 같은 경우는 KLA가 한 95%, 저희가 뭐 5% 미만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국내 파운드리에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 9월 달에 이제 세미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장비 시장은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1년 이후는 좀 정체하다가 24년도에 다시 한번 장비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에 국내 투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늘 타이완은 뭐 굉장히 장비를 뭐 TSMC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눈여겨볼 거는 중국이 올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 중국이 올해 투자를 많이 한 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SMIC를 비롯해서 이 중국의 첨단 장비가 수출되는 것을 많이 규제를 했었는데요. 그 퇴임 직전에 그런 규제를 약간 뭐 완화를 해 주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제 중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미국 장비를 살 수 있을 때 좀 많이 사자라고 해서 올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요가 조금 많았고 그 여파로 내년은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로 보면은 D램과 드램과 프레시 부분이 거의 50대 50 정도 장비 투자가 될 것 같고요. 파운드리는 역시 하이엔드 쪽에서 많은 투자가 되고 있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제 레가시 팹에서도 장비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새 그 반도체 공급망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기존의 레가시 팹들에서 그 장비 투자를 많이 늘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0년에 설립을 했고요. 이스라엘에 연구소를 운영을 2012년부터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대 주주는 AP홀딩스 시스템이 2015년 10월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이후로 일대 주주의 위치를 지키고 있고요. 작년 10월에 코스닥의 100번째 기술특례 기업으로 상장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올 초에 국가산업대상을 받았고 그리고 2천만 불 수출탑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천만 불 탑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2천만 불 탑을 받았고 내년에는 여세를 몰아서 4천만 불 탑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 누적 고객군을 분석을 해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누적으로는 이제 국내 고객이 60%, 해외 고객이 40% 정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금액 기준이 아니고 대수 기준입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저희가 수출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디램이 한 42%, 플래시가 28%, 로직이 28% 정도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메모리하고 로직하고 보면은 로직의 장비 시장이 파운드리 쪽의 장비 투자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로직 쪽의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는 중국에서 가장 큰 SMIC가 저희의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SMIC를 고객으로 확보했던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뭐 그런 차이가 많이 없어졌지만은 삼성전자의 장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이제 국내 영업에 많은 영향을 주듯이 중국에서 많은 반도체 소재 업체의 장비를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SMIC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SMIC를 신규 고객사로 확보를 하였고, 내년에 많은 리피팅 오더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중국의 여러 중소 반도체 소재 업체들을 새로운 고객사로 확보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 3분기까지 그 누적 실적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작년 이제 1분기까지는 저희가 적자였다가 이제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했고, 3분기에 이 매출이 굉장히 높았던 거는 2분기 물량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3분기로 선적이 지연되면서 이 3분기가 이제 좀 비정상적으로 좀 높았던 거고요. 보통 이제 각 분기별로 대략 일정할 텐데 그렇게 됐었고, 올 1분기는 이제 주로 내수가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까지의 누적과 올해 3분기까지 누적을 비교해 보면은 작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347억, 올해는 435억으로 약 25% 정도 매출이 증가를 하였고요. 영업이익은 저희가 제가 여기 영업이익률을 안 써놨네요. 예. 영업이익은 저희가 작년 3분기 누적으로 124억이었는데 올해는 170억이 돼서 36%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이익은 작년에 66억이었는데 올해 139억으로 111% 증가가 되었고요. 올해 해외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중국에 서비스 서포트를 하러 가려면은 이제 왔다 갔다 6주를 저희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하는 직원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 저희 임직원이 국내 이제 54명이었는데 현재 이제 65명이 됐고요. 한 10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당 매출액은 작년에 6.8억에서 6.9억으로 오히려 조금 늘었고요. 인당 순이익도 작년에 1억 6천에서 2억 2천 정도, 약 34% 정도 인당 순이익도 증가가 하였습니다. 저희의 그 목표는 그 인당 매출액은 이제 10억을 하는 게 저의 목표고, 그때 순이익은 약 4억 정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순이익률은 뭐 40%에 근접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말 저희가 금융권 부채가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금융권 부채는 없는 부채 프리한 그런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그 단기 순이익은 말씀드린 대로 한 1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였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 20년 3Q까지 3분기까지 누적과 21년 3분기까지 누적을 비교해드리고 있고요. 당기순이익은 110%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그 산업은행과 같이 50억을, 그러니까 저희가 50억, 산업은행이 1000억을 투자해서 저희 후배 벤처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펀드에 저희가 참여를 하였고요.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해서 나눔 명문 기업으로 등재도 하였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만큼 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경쟁사 장비는 이제 1차원 스캐닝 기술을 기반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 장비는 2차원 이미징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쟁사인 KLA는 브라이트 필드와 다크 필드의 플랫폼이 이제 서로 다른데요. 저희는 한 플랫폼 안에 브라이트 필드와 다크 필드를 같이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KLA의 브라이트 필드, 다크 필드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제 355나노 UV 파장대의 광원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다크 필드와 KLA의 다크 필드 장비는 이제 성능이 유사한데 KLA의 브라이트 필드 장비는 266나노 딥UV 파장을 사용을 하고 광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355나노 광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광원의 빛의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검사 감도가 올라가는데요. 그런 광원의 차이로 인해서 저희가 KLA와는 브라이트 필드 영역에서는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딥UV 광원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딥UV 광원 기술이 저희가 확보가 되는 2023년 이후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KLA와 브라이트 필드 영역에서도 경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266나노 딥UV 파장의 브라이트 필드 장비가 이제 필요한 그런 산업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이제 어드밴스된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 필요한 거고요. 30나노 이상의 큰 그 레가시 팹에서는 굳이 딥UV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팹들은 현재도 KLA가 KLA의 예전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는 저희가 KLA 브라이트 필드와 지금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첫 번째 모델을 출시한 이후로 매 2년마다 장비를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올해는 그 가장 최신 모델인 이지스2와 DP의 비율이 5대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2의 판매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내년 여름쯤에 출시할 이지스 3가 나오면은 저희의 기술 경쟁력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 2월 달에 그 세미콘 코리아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삼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 노드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검사 스텝은 굉장히 많아질 거다. 왜냐하면 그 공정의 난이도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그에 따라서 이 검사 속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검사 속도가 빠른 장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삼성의 이제 희망이었고요. 3D 이 공정의 수율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런 3D 공정에서 검사가 가능한 그런 장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의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을 미트하기 위해서 R&D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지스 3 장비는 지금 이지스 2 장비보다 스루풋이 검사 속도가 약 50% 정도
개선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고객들이 원하시는 그런 검사 속도를 이제 충분히 미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K-레이보다 검사 속도가 이제 훨씬 빨라지면은 저희의 기술 경쟁력이 장비 경쟁력이 훨씬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이 부분 3000 공정의 검사 장비는 인텔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지난 이번 달 초를 끝으로 인텔과의 이제 기술 평가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인텔에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3차원 장비를 개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2차원 장비는 판매를 하고 있는 그 KLA라는 이제 스탠다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검사 결과와 KLA의 검사 결과를 비교를 하면은 누가 더 비교 우위에 있는지 이제 금방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3차원 같은 경우는 이제 KLA도 검사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진행하고 난 결과가 과연 좋은지 나쁜지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자 업체에서 저희 장비의 검사 성능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텔이 그 방법을 굉장히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낸 방법으로 지금 저희 검사 결과를 리뷰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늦어도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쯤 저희에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2000 검사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지스 3 장비를 가지고 KLA UV 다크필드 장비와 경쟁을 더욱더 이어 나갈 것이고요. 저희 장비가 KLA 장비 가격 대비 한 반값 정도 되는데 스루풋이 뭐 한 30% 정도 30%에서 50% 정도 저희가 더 빠르다라고 하면은 저희 장비의 경쟁력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시장은 이제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제 중국 업체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직까지는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막을 수 있다는 뭐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이제 푸틴진화라고 JHCC가 마이크론의 IP를 침해를 해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 회사가 제재를 받기 전에 미국 장비를 많이 샀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저희 경쟁사인 이제 캐리 장비도 여러 대가 있고요. 근데 그 미국 장비들이 현재는 다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AS를 못 받기 때문에 장비는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다른 중국 반도체 회사들은 이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고 미국 장비에 대한 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장비는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 등에서 또 내지는 중국 국산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있는데 검사 장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경쟁사인 KLA나 어플라이드나 다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일한 대안이고 저희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중국에 이 생산 시설이 있으면은 또 하나 좋은 점은 이 중국 고객사가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장비를 구매했을 때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장비의 가격 경쟁력이 지금도 좋지만 이제 훨씬 강화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특히 저희 장비가 비싸서 사고 싶어도 좀 못 사고 있는 중국의 200mm 레가시 팹들이 저희 장비를 대거 구매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JV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V 추진 현황은 지금 이제 MOU 파이널 문구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가급적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공식적으로 MOU를 이제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MOU를 체결하는 이제 상대방은 중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이고요. 중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고 그 고객사들과의 관계도 관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 제품의 판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 국제과제에 선정이 돼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딥UV 광원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도 되면은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KLA와 경쟁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레거시 팹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이 반도체 공정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함에 따라서 이 기존의 매크로 장비도 상당히 요구사항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크로 장비 회사들, 뭐 이스라엘의 캠텍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시장의 기술 요구를 잘 못 따라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저희의 앞선 다크필드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매크로 시장에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올해 회사 내에 그 매크로 장비 개발팀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출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 매크로 쪽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23년이 4년이 되면은 브라이트 필드 쪽으로도 시장을 확대해서 제품의 포트폴리오나 매출의 다각화나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차원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국내의 삼성 하이닉스라든지 인텔하고 오랫동안 평가를 진행해 왔고요. 그 결과가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일본의 도시바라든지 뭐 중국의 YMTC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데 저희 회사의 전략상 일단 3개사와만 기술 장비 초기 단계에서 장비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 3개사에서 콜을 받은 이후 그 나머지 반도체 회사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그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